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라디오 특진 김도헌입니다.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음주, 야식 먹는 사람 많아지면서 다음날 속이 쓰리거나 신트림, 더부룩한 증상으로 인하여 병원이나 약을 찾는 사람들이 정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 역류성 식도염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특히 누운 자세에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면서 수면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아침 피로함은 말할 것도 없겠죠. 네, 라디오 특진, 오늘은 라디오 특진의 건강 골키퍼 김동규 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직장인들이라면 사실 피할 수 없는 병인 것 같아요. 저도 자주 걸리곤 했는데 네. 역류성 식도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위의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증상이잖아요. 네네. 어떤 분들이 조심을 해야 될까요? 이게 저희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성격이 좀 급하시거나 스트레스 많으시거나 아니면 과식이나 끼니 자주 거르고 기름진 음식 아니면 이제 커피, 담배, 술 요거 많이 하시는 분들 식도염 많이 걸리시죠? 이거 지금 언급한 것 중에 저희 주위에 없는 사람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 주변에도 없더라고요. 네. 이 잦은 술자리에서 정말 이런 아픔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또 보면은. 네. 이 초반에 병원 가서 한두 번 약 먹으면 좀 괜찮아지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네네. 근데 이게 만성으로 발전하면은 뭐 잠도 못 잘 정도로 힘들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이제 저희가 급성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역류성 식도염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만성 질환이어 가지고요. 주로 증상도 뭐 가슴 쓰림, 답답함, 속쓰림, 신트림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기침이 계속 오래되는 경우에 식도염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때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식도염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 같은 거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트레스 있을 거고, 그렇죠. 불규칙한 식사 습관, 네. 커피 많이 마셔도 또 그렇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거 있죠? 흡연. 이런 것들은 좀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통증이 계속되면 뭐 만성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통증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증상을 완화시키고 식도염을 치료하는 것 자체는 이제 이 약을 쓰게 되는데요. 위산 분비 억제제나 위 운동 조절제 같은 약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이 만성 질환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 이 생길 수 있는 원인들을 좀 제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금연하시고. 네. 네. 금연은 정말 언제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추가 질문인데 이제 네. 역류잖아요. 역류. 네. 그러니까 잠자리 위치를 좀 높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도 좀 일리가 있을까요? 예, 요거는 이제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밤에 이제 주로 역류를 많이 하는 식도염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비계를 한 15에서 한 20도 정도 좀 높여가지고 좀 높은 비계를 비게 되면은 밤 사이에 역류하는 게 좀 줄어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로 자는 것보다는 이렇게 약간 미끄럼틀처럼 해야 이게 좀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식도와 또 관련이 있으니까 먹는 것도 당연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요? 이게 이제 증상 심해지면은 되도록이면 이제 음식 꼭 타이트하게 조절하라고 얘기 드리는데요. 이제 기름진 음식이나 과식, 이제 자기 전에 음식 먹는 거, 커피, 탄산 그리고 담배 꼭 피하셔야 됩니다. 탄산 음료도 들어가나요? 네네. 탄산도 식도염에는 안 좋습니다. 그럼 반면에 이제 먹으면 좋을 수도 있다는 것들 네네.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대표적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양배추 먹으면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뭐 바나나 이야기도 있긴 했는데 네. 양배추를 좀 먹으면 좋나요, 실제로? 이게 양배추에서 추출한 이 카베진이라는 뭐 약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져 가지고 드시는데 이제 드시고서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꽤 상당수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전 솔직히 좀 약간 주관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심리적인 부분? 네네. 요것만 계속 드시면서 예를 들어서 식도염 심해질 때 약 끊으셨던 분들이 결국은 증상 다시 생겨가지고 약으로 이제 조절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이제 맹신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군요. 음식만으로 되는 거는 아니어서요. 예. 그렇다면은 뭐 좀 좋은 것들은 없나요? 양배추 자체가 네. 이 여기서 나오는 이 카베진이라는 것 자체로 약 자체가 위산 분비를 좀 낮추고 이 역류되는 그런 과정들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막아주기 때문에 도움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굳이 꼭 안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아닌데 이거를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지만은 이것만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렇죠. 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네. 최근에 미국의 폭스뉴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식후 30분 후에 무설탕 껌을 씹으면 이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완화가 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껌 씹는 거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껌을 씹으면 이제 저작 과정인데요. 우리가 이제 음식도 천천히 오래 씹게 되면은 그 입 안에서 이제 소화 효소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아밀라제나 뭐 등등등의 여러 다양한 소화 효소들이. 저도 초등학교 때 배운 적 있어요. 그래서 밥을 꼭꼭 씹어 먹으면은 그렇죠. 단맛 난다고. 네. 실제로 수업 시간에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효과가 있죠. 네. 이런 소화 효소들이 이제 위에 내려가 가지고 위산도를 좀 낮춰주기 때문에 이게 결국 역류성 식도염이 위산도가 높아지면서 이 위산들이 이제 역류해서 증상을 일으키는 거니까 그런 때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운동 같은 건 혹시 없을까요? 이게 이제 피해야 되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역도나 이제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드는 운동들은 좀 복압을 올리기 때문에 식도염에 안 좋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도 결국에는 보면 이제 꾸준히 운동해가지고 체중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냥 괜찮겠거니 하고 방치하면 식도염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무서운 병이죠. 너무 답답할 때는 껌도 좀 씹고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의 빈도수는 좀 줄여보고 양배추도 적당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직장 동료에게 전날 혹시 회식하셨으면 껌 한 통 선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늘내과 의원 김동규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